여러분이 알고 있던 제도들도 어느 순간 바뀌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원 정책이 있고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알아두셔야 지원금과 환급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5월에도 다양한 지원 제도들의 신청 일정이 포함되고 있어서 잘못 놓쳤다가는 지원금 못 받아갈 수 있는데요. 그러면 5월에는 어떤 제도들이 시행되고 변화였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복지 김여사입니다. 오늘은 5월에 바뀌는 정책, 그리고 곧 마감될 수 있는 지원금 제도 등 다양하게 준비했는데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장려금 제도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장려금 제도는 두 가지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있습니다.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매년 적게는 몇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챙겨갈 수 있는 제도인데요.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신청 기간은 5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하고 이 기간을 놓치고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장려금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는 근로장려금에서 가구 구성 유형별로 차이가 있으며 부양가족이 있는 호벌이 가구는 연소득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이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가구는 연소득 2,200만 원 이하, 재산 조건은 공통으로 2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 장려금은 가구 유형 구분 없이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일 때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이라는 개념을 잘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부양가족은 가구 구성원으로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직계존속으로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70세 미만인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자녀는 앞서 소개한 3개의 유형 중 단독가구에 해당됩니다. 장려금 규모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이렇게 그래프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 호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 원, 자녀 장려금은 자녀 한 명당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실 수 있고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안내문에 나와 있는 신청하기를 눌러 신청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자산형성 지원 사업 소식입니다. 자산형성 지원 사업은 보통 적금 형식으로 진행되며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적립하며 정부나 지자체에서 추가로 적립해드리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내가 10만 원을 저금하면 정부에서 10만 원을 추가로 저금해 주는 것인데 적립기간이 3년이라서 4년 동안 내가 총 36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36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자가 차상위 이하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이라면 월 지원금이 3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차상위 이하 취약계층은 한 달에 10만 원씩 총 360만 원을 적립하며 한 달에 30만 원씩 총 1,08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아갈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신청 대상자가 저소득 청년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19세에서 34세 사이에 근로하는 청년이 신청 대상자가 되고 신청자의 소득은 월 50만 원 초과 230만 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만약 수급자, 차상위자에 해당된다면 조금 완화된 조건이 적용되어서 나이 기준은 만 15세부터 월 소득액은 월 10만 원 이상이 적용되고 있네요. 신청은 5월 21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홈페이지 복지로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해주세요. 세 번째는 병원에 방문할 때 꼭 알아야 하는 정책 변경 소식입니다. 5월 20일부터 병원에 방문할 때 꼭 신분증을 챙겨가야 하는데요. 예전부터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를 받는 행위가 성행하면서 우리의 보험료가 오남용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신분 도용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병원에 방문할 때 신분증 안 챙겨서 헛걸음하는 일 없도록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네 번째는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동행축제 소식입니다. 동행축제는 국민의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줄여주고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함께 소비자들이 즐겁게 쇼핑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정책인데요. 동행특가전 기간동은 공영 홈쇼핑이나 홈앤쇼핑, 행복한 백 등 홈쇼핑 채널에서 매일 또는 주마다 50%에서 90%까지 할인된 물품이 판매될 예정입니다. 동행축제 기간은 5월 1일부터 28일까지로 해당 기간 동안 각종 온라인 마켓에서 상생 기획적을 그리고 다양한 지역 행사와 함께 동행축제가 열립니다. 다섯 번째는 대중교통카드 환급금 소식인데요. 이전에도 여러 번 소개해 드리긴 했는데 아직 모르는 분들을 위해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카드를 이용할 때 K패스 카드로 이용하면 교통비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비율은 청년 계층에게는 이용요금의 30%를 환급해 드리고 저소득 계층이라면 최대 53%까지 환급해 드립니다. 청년 계층도 아니고 저소득 계층도 아닌 성년자는 소득, 자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20%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야지만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신규 발급은 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BC, 국민, 노격, 이동의 즐거움, 디지비유페이 등 10개 카드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이용하면 전용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고 발급받은 카드는 K패스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등록 후 사용해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5월에 변경되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5가지 정책 정보를 공유해 드렸는데요. 내용 잘 기억해 두셨다가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혜택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